자, 두 번째 교육 2교시 시작할게요. 네. 자, 기본 개념은 배웠고, 이제, 지금부터 배우는 거는 계약이 어떻게 체결이 되고, 그 다음에 보험금이 어떻게 지급되는지 그 플로우를 이렇게 배울 거예요. 자, 이제는 기본 개념 하나 배웠으니까, 이제 계약 체결을 배워요. 계약 체결. 계약 체결이 어떻게 되는지, 그걸 보는 거예요. 자, 그 계약 체결은, 청약, 승낙, 이걸로 이래야 돼요. 박솔 씨는 이거 1차 공부했으니까 알죠? 네, 그렇습니다. 자, 자, 이거는 뭐냐, 그러면, 보험사는, 이제, 보험자가, 우리 고객이, 보험회사에, 보험자에게 청약을 해요. 나 이거 보험 가입하려고 하는데, 니 봐줘. 그러면, 심사를 거쳐가지고, 이거를 승낙해줘요. 이런 상태에서 보험계약이 체결이 돼요. 자, 그러면 청약하는 건 이때 누가 끼겠어요? 청약할 때는? 우리 설계사님들이 끼죠. 그렇죠? 우리 설계사님들이, RC님들이 나한테 와가지고 승씨 나이도 있고 하니까 생명보험 하나 가입합시다. 사망보험 1,000만원짜리 하나 가입합시다.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하고 가입하겠습니다 하고 이제 보험료 얼마, 보험료, 뭐 사망보험금 얼마, 사망보험 잠깐만요. 이렇게. 죄송합니다. 자, 청약 내가 사망보험금 1억, 이거 사망보험금 얼마, 그리고 보험료는 10만 원.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가입할게요. 보험료 10만 원에 사망보험금 1억. 이렇게 보험 가입할게요 하고 심사를 넣는 거야. 삼성화재. 그러면 삼성화재 인수팀에서 언더라이팅에서 2월 승인을 딱 보고 2월 승인 건강 상태 살피고 그 다음에 직업 살피고 나이 살피고 해서 그래 사망보험금 1억은 보험료 10만 원이면 괜찮겠어. 손해 보는 일 아니야. 그럼 여기서 오케이 나면 나는 이 보험을 이 보험이 체결이 되는 거야. 승낙하면 이게 체결이 되는 거야. 이렇게 돼. 자, 그런데 우리 집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 첫째 정원이가 100일 때쯤에 입원을 한 번 했어요. 파티마 병원에. 뭘로 입원했냐 하면 열이 많이 나가지고 입원했는데 뭐 2, 3일 뒤에 열은 내렸는데 그 진단명이 폐혈증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폐혈증 신기하다 하면 그러고 와서 애는 괜찮아졌으니까. 그래서 몇 달 뒤에 신한생명에 일당 보험을 가입하는데 병원에 간 내역을 입원했는 내역을 얘기 안 했어 일부러. 폐혈증으로 고지하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그런데 이렇게 딱 했지. 심사를 거쳐서 딱 승낙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 신한생명에서 이정원 씨는 정원이 어린이는 언제 어디에 파티마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3일 동안 입원해서 진단명이 폐혈증으로 나온 게 있는데 그건 인수 거절입니다. 라고 해서 여기서 승낙이 안 됐어. 그게 이제 그 절차를 가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심사팀에서 나를 심사하는 조건이 그 고지 의무라는 게 있는 그거 뒤쪽에 한번 배울게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청약을 하고 승낙을 하게 되어 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보험 체결이 되는데 자, 내가 이제 청약을 했어요. 자, 그러면 승낙은 주구장창 저 사람이 대답해 줄 때까지 기다려야 되느냐? 그런 건 아니에요. 30일 안에 해야 돼. 네, 30일 지난 동안 안 했으면 그걸 승낙으로 봐요. 그걸 승낙 의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험사는 월승이 딱 봤더니 건강하니까 괜찮아. 근데 내가 만약에 나이도 많고 고혈압에 당뇨에 막 그래 몸도 이만하고 그러면 저 승낙하겠어 안 하겠어요? 안 해주겠죠. 나는 고위험군이니까. 그럼 30일 전에 안 된다고 얘기해야 돼. 근데 모르고 저 인수팀에서 까먹고 얘기를 안 해줬어요. 그럼 나는 이거 그대로 가게 인수가 되는 거야. 그래서 그거를 여기 나와 있는 게 그 동그라미 3번이 아니고 그냥 3번에 보험나의 승낙과 승낙 의제라는 게 그 말이에요. 보험 계약자의 청약에 의해서 보험자가 승낙함으로써 성립한다. 이게 보험 계약 체결이고요. 보험 계약자가 청약 보험 고객이 이제 계약자죠, 그렇죠? 계약자나 뭐 피보험자나 뭐 아무데나 상관없습니다. 청약을 하고 심사를 거쳐서 보험자가 승낙하면 그거는 체결이 되는 거야. 근데 30일 안에 해야 되는 게 그걸 이제 승낙 의제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보험사의 거절할 수도 있어요. 건강한 사람 아니면 거절할 수가 있죠. 거절하고 다른 조건을 내밀 수 있어요. 조건. 월승이는 사망보험 1억에 10만 원 올렸는데 니는 솔직히 나이도 많고 그러니까 사망보험 1억 하려고 하면 보험료 20만 원 내. 그러면 인수해줄게. 할 수도 있고 1억 원에 10만 원 10만 원으로 하려고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이걸 1억이 아니고 1,000만 원으로 낮춰. 이렇게 인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보험자의 거절을 보면 회사가 계약자로부터 계약의 청약과 함께 보험요금죠. 보험료의 상당액의 일부 또는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은 경우에는 그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 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가 발생할 때에는 그 청약을 거절할 사유가 없으면 책임을 진다. 자, 쉽게 말하면 자, 이때 청약을 했어요. 그쵸? 월승이가 청약을 했어. 보험료가 아까 10만 원, 아까 요거 1억에 10만 원이라고 합시다. 그래서 10만 원을 내고 청약을 해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죠? 승낙하기 전에, 이게 만약에 1월 2일이고, 이게 1월 10일이었다 치자. 근데 1월 5일 날 내가 사고로 죽어버렸어. 사고로 죽었어. 자, 그러면, 어, 여기 1억이었잖아요. 자, 1억을 받을 거냐, 말 거냐. 줘야 돼, 안 줘야 돼? 줘야 돼, 안 줘야 돼? 승낙하기 전에 사고가 났어. 사고 죽어버렸어. 줘야 될 것 같아? 승낙도 안 했는데? 체결도 안 됐는데? 안 줘야 될 것 같아? 시작 안 됐습니다. 그럴 수도 있어요. 어때요? 어때요? 안 줄 것 같아? 자, 1차 합격자. 네, 1차 합격자는 어때요? 줘야 돼, 안 줘야 돼? 줘야 됩니다. 줘야 돼. 줘야 돼. 이 보험의 약관은, 계약자를 억시 보호하고 있어. 피보험자나 계약자를 상당히 보호하고 있어. 그래서 왜 줘야 되냐? 1월 5일 날 죽었다 하더라도 내가 거절할 사유가 없다 그러면 주게 돼 있어. 왜냐하면 이 보험료 일부라도 냈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근데 솔직히 봤더니 나는 이게 거절할 사유가 있었다. 그러면 이제 돈 안 줘도 되는 거야. 그러면 소송 가는 거죠. 그렇죠? 우리 유가족은 소송 가야지. 우리 소송하고 소송 가야지. 거절할 사유, 니네가 말하는 거절할 사유가 뭐야? 이렇게 나와버리면 이게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그냥 주관적인 자료이고. 그래서 그 내용이 이제 보험자의 거절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승낙 전에 사고가 나더라도 이거를 뭐냐 그럼 이걸 이런 걸 전문적으로 용어로 얘기하면 뭐예요? 다소씨 뭐예요? 승낙전, 보호제도. 승낙전 보호제도. 승낙전에 사고가 났지만 그걸 보호해준다. 승낙전 보호제도. 그러니까 지금 우리 계약 체계를 배울 때는 청약을 하고 승낙을 해야지 체결이 된다고 배웠지만 이 보험 계약법은 고객을 최대한 보호하기 때문에
체결 전에 승낙하기 전에 사고도 이런 경우이면 보상하게 되어 있다. 이걸 승낙점 보호 제도라고. 그럼 보험은 지급한 만큼만 돌려줘야 아니면 1억 원 다 받아야지. 만약에 거절된 사유가 그 사람한테 있어. 있었으면 이도 만약 거절을 사유겠다 하면 10만 원 다 돌려줘야지. 10만 원 돌려줘. 800가 되면 어. 11억 주. 그렇죠, 그렇죠. 거절할 사유가 없다 그러면 1억을 나는 1억을 받아야 되고 거절할 사유가 있었다 그러면 이 승낙은 거절을 되는 거니까 그럼 보험 계약 자체가 유지가 안 되는 거잖아요. 체결 자체가 안 된 거잖아요. 그럼 체결 안 됐으니까 10만 원 내가 돌려받아요. 그럼 그건 이제 승낙점 그게 이제 이게 보험 계약 체결의 제일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에 보험자의 거절이 있고 갈로 열고 1번 보험자의 거절. 자, 보험자가 청약을 거절할 사유가 없는 피보험자를 적격 피보험자라고 한다. 3쪽 하단에 보면 있죠. 적격 피보험자라고 하면 이제 건강한 사람 말하는 거야. 솔직히 말하면 우리 같은 사무직 사람을 말하는 거야. 그리고 청약을 받은 보험자가 약관에서 정한 기일 내에 거절 통지를 하기 전에 보험사고가 발생하더라도 그 청약을 거절할 사유가 있으면 이미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거 반대로 아까 청약성 보험사고를 반대로 얘기한 거다. 그렇죠? 자, 그거 나와 있네. 보험자의 주요 거절 사유 봅시다. 1번 사기 행위가 있고요. 2번 서면 동의를 얻지 않는 타인의 사망보험계약. 3번 중대질병이 이미 있는데 진단받았는 경우. 오토바이 운전하는 경우. 기타 보험자가 항시한 공통적으로 청약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자, 사기행위라 하면 어떤 사기행위? 어? 그런 사기가 아니라 내가 우리는 보험 가입할 때 일정의 정보를 고객한테 이 사람들 제공해줘야 돼. 심사할 때. 내 건강 상태라든지 내 뭐 직업이라는 걸 그걸 고지 의무라고 그러거든요. 그 고지 의무를 제대로 안 했을 경우를 그걸 통째적으로 사기라고. 쉽게 말하면 우리는 사무직이잖아요. 근데 내가 실제로는 영업용 운전을 하는 사람이야. 그걸 일부러 속이고 사무직이라고 속이고 보험 가입했다. 그런 것들은 여기 이제 사기 행위에. 두 번째는 서면 동의를 얻지 않는 타인의 사망보험입니다. 아까 그거 얘기한 것처럼. 자, 월승이가 사망보험금인데 계약자가 김희영이야. 이러면 안 되겠다. 계약자가 A라는 사람이고 피보험자가 B라는 사람인데 B의 사망보험을 들어놨으면 이 사람의 서면 동의가 있어야 돼. 근데 이번 서면 동의가 없이 이 사망보험을 계약됐다는 게 확인되면 이 계약은 무효가 돼. 그러면 승낙이 안 되는 거야. 그런 것도 중대질병이 이미 진단된 경우, 중대질병, 우리 청약서에 10가지 진단이 있어요. 암, 백혈병, 뭐 심근경색, 뇌질환, 뇌졸중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 이미 진단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얘기 안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오토바이 운전하시는. 오토바이 운전은 되게 위험한 거니까 위험함에도 불구하고 뭐 고지를 안 했다든지 고지를 했는데 오토바이 운전한다고 고지했는데 그거는 승낙 거절 사유가 되니까 그건 아예 지급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항시 보험자가 항시적으로 공통적으로 그 청약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 이런 것들은 청약서에 아마 다 고지가 이렇게 딱 적혀져 있을 거예요. 그런 거 빼고는 보험자는 승낙을 거절할 수가 없어요. 부장님, 예, 궁금한 게 오토바이 운전 중에 예. 사람이 현저하게 큰 경우는 어떤 경우가 혹시 해당이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오토바이 운전 중은 다 포함이 돼요. 아, 오토바이 운전 중 위험이 현저하게 큰 경우라 하면 이렇게 되어 있지만 그냥 오토바이 운전 중이라고 봅니다. 네. 오토바이 운전 그 자체가 위험한. 네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만약에 보험 가입하게 되면 예전에도 아마 가입할 때도 그랬지 진짜. 오토바이 운전 중입니까? 라는 고지 의무 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오토바이 운전 중이다 그러면 오토바이 이륜차 부담보 특약을 가입합니다. 말 그대로 이륜차 부담보, 이륜차를 타다가 사고 나면 보상 안 하겠다는 특약이 가입하게, 무조건 다. 지금 언제부터는 가입하게 다 돼 있어요. 근데 그것도 히스토리가 좀 있긴 있는데, 옛날에는 아예 없었어. 옛날에는 이륜차 부담보가 아예 없었어요. 없었다가 언제부턴가는 이륜차 부담보를 무조건 다 가입하게 된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무조건. 이륜차를 타든 말든 간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했는 게 이제 선택적으로 이륜차 타는 사람만 부담보 가입하게 되죠. 그래서 이때는 이륜차 부담보 특약이 아예 없으니까 이륜차 운전하고 나면 보상을 어떻게 해줄 건지가 제일 큰 문제예요. 다 비례보상 하겠지만 비례보상 나중에 좀 알려줄게요. 그리고 이륜차를 운전하고 안 하고를 떠나 다 부담보를 다 가입해놓으니까 이거는 대법원에서 이건 잘못됐다고 나왔어요. 이륜차를 타는지 물어보지도 않고 무조건 이륜차 부담보 특약 가입하는 거는 보험회사 행포다. 이게 다 잘못됐어. 그래서 이거 다 무효가 처리가 되고 그 다음부터는 이륜차 타는 사람만 부담보 특약을 가입해라. 이렇게 바뀝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면 그래서 보험계약 체결은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체결은 청약과 승낙을 하게 돼 있고 청약하고 승낙은 30일 전에 무조건 해야 되고요. 승낙을 안 하면 30일 전까지 안 하면 그냥 의제 승낙하는 걸로 보는 거고 승낙하기 전 사고더라도 거절할 사유가 없으면 승낙된 걸로 본다. 그래서 보험금 지급해야 된다. 그걸 뭐라고? 승낙 전 무슨 제도? 보호제도. 승낙 전 보호제도. 이 시험에 낼 거야. 승낙 전 보호제도. 며칠 안에 해야 된다고요? 30일 이내에 해야 돼. 이런 것도 시험 문제 내기 참 좋죠. 발로 10개 해가지고. 자, 그리고 제 3장 4조. 이거 우리가 다 했나? 자, 계약의 무효, 변경, 취소, 이게 다 법률적인 용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세하게 할 필요는 없고, 자, 계약, 하단에 보면 보험계약의 취소라는 게 있어요. 자, 취소 사유로 표도 있죠, 그쵸? 뭐 있습니까? 약관상 이유라 해가지고, 청약서, 부본 및 약관 미교부,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경우, 자필 서명을 하지 않은 경우, 이런 경우가 있으면 그 보험 계약은 취소가 돼요. 그래서 그냥 없던 계약이에요. 그래서 요 세 가지 항목은 되게 중요해요. 그게 우리 설계사님들 이거를 3대 기본 지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분쟁이 일어나면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나도 고객님한테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약관 전달 받으셨어요? 자필 서명하셨어요? 중요한 설명 들으셨어요? 그거 제일 많이. 자, 청약서 부본 및 약관의 미교부. 약관은 뭐죠? 약속. 그렇지. 우리 아까 얘기한 것처럼 쉽게 말하면 계약 내용이에요. 집에 약관 혹시 봤어요? 있는 거 두꺼운 책? 봤어요. 그게 약관이야. 이만하죠. 그거 다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어렵죠. 그렇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경우. 세 번째, 자필 설명하지 않은 경우. 이런 것들은 되게 잘못된 행동. 그래서 이런 게 있다 그러면 약관의 내용을 고객한테 주장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럼 약관에 계약 내용에 면책, 보상하지 않는 손해라고 명시가 돼 있는데 이거를 고객한테 설명 안 했다. 언제? 가입할 때 설명 안 했으면 이 약관의 내용을 고객한테 주장할 수가 없어요.
자, 이렇게 따져보면, 이 문구만 따지고 보면, 약관의 그 모든 내용, 이거 왔다 갔다, 누가 왔다 갔다. 어? 아, 저기서 왔다 갔다 하는 거? 이제 이 말에 의하면 약관의 그 두꺼운 거를 다 설명하라는 얘기예요. 그럼 뭐 누가 무서워서 보험 팔겠습니까? 그렇죠? 쉽지는 않아요. 문제, 이렇게는 돼 있지만, 이게 대법원 판례 내용인데, 대법원 판례 내용을 한 번 더 파고 들어가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약관의 뭐죠? 중요한 내용. 중요한 내용이라 하면 또 뭐냐? 하나하나 명시를 해놨어요. 어떤 내용이냐고? 그 내용을 몰랐으면, 그 내용을 알았다면, 그 고객은 이 보험을 가입하지 않았을 거라는 내용. 그러면서 또 명시를 쭉 달아놨어. 그 내용을, 그 예시를 쭉 달아놨어. 첫 번째, 어떤 거? 만기금이 없다는 내용들. 그리고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분쟁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해라는 내용들. 뭐 그런 내용들. 그런 내용들은 꼭 설명하라고 돼 있어. 그래서 보험 판매하시는 분들도 되게, 그래서 제가 아까 처음에 알씨님하고 비대면 판매라고 됐을 때, 이런 걸 좀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알씨님은 설명 좀 해요. 맞죠? 근데 비대면은 어떻게 하겠어요? 마지막에 동의하십니까? 체크하면 그거만 해. 그거 다 읽어봐. 그거 쭉 내리잖아. 요즘에 그래 쭉 내리게도 그냥 동의만 하면 안 되고 쭉 내리게 돼 있더라고 또 보니까. 근데 그렇게만 해놓으면 이거 아무도 설명 안 해요. 그래서 그냥 동의한 걸로만 체크만 돼 있으면 보상으로 들어오면 동의 다 하셨는데 왜 모르십니까? 이러면 이 사람아 그거 누가 다 읽어보냐면서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약관의 중요한 내용이라 하면 그 내용을 내가 알았더라면 이 보험 계약을 내가 하지 않았을 거라는 내용. 그래서 그러면서 그 단서를 더 달아놓은 게 그런 내용이지만 따라서 그 계약 내용이 일반적이다. 어떤 사람이 뭐 찾아서 볼 게 아니고 그냥 일반적인 법적인 내용을 이렇게 열거해 놓은 거라 그러면 굳이 설명할 필요는 없다라는 그 단수정을 발언할 거예요. 그래서 그게 좀 애매하니까 고객들은 무조건 내가 설명 못 들었다고 얘기하죠. 설명 못 들어서 다 보험금 내놔라고 하지만 그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청약서 부분 및 약관의 미교부, 그 다음에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는 경우, 자필 설명하지 않는 취소 사유 세 가지. 이것도 세 가지 적으라 하면 딱 좋죠? 이것도 시험 문제 낼 거예요. 자, 계약 무효는 넘어갈게요. 이거 되게 중요한 건 알기 때문에. 다음 게 중요해요. 고지 의무랑 통지 의무가 되게 중요해요. 자, 계약 청약을 하고 승낙을 합니다. 그렇죠? 자, 청약을 할 때, 저 보험사는 승낙을 하잖아요. 그렇죠? 승낙할 때 뭘 보고 승낙하겠어요? 내 이름 보고 승낙하겠어요? 아니에요. 내 모든 자료를 보고 승낙. 내 어떤 자료? 내 건강 상태, 내 직업, 과거, 내 병력, 이런 것들 다 보고 있어요. 그걸 고지 의무예요. 고지 의무. 고지 의무를 보고 승낙 여부를 따지게 돼 있어요. 자, 이 고지 의무는 내가 A를 가지고 있는데 B를 가지고 있다고 고지할 수 있죠. 맞죠?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어요. 근데 저 보험사는 승낙할 때, 월승이는 A를 가지고 있는데 B로 고지했네?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그러니까 실제로 나는 A를 가지고 있지만 B를 고지했다 그러면 보험사는, 월승이는 B를 가지고 있으니까 B는 건강한 사람이야. 그럼 내가 인수해줄게 하고 이거 인수가 되는 거야. 그걸 이제 고지 의무야, 고지 의무. 근데 이 사람은 실제로 이거를 이제 건강하지 않는 사람이라 하고 이걸 건강한 사람이라고 치자. 나는 실제로 건강하지 않는데, 고지를 제대로, 거짓 고지를 해가지고 인수가 된 거. 그렇죠.
그렇죠? 만약에 내가 A라는 사람이라 그러면 보험료가 10만 원이고 10만이고 B라는 사람이라 그러면 5만 원이고 보험료가 조건은 똑같은데. 그러니까 나는 원래는 10만 원을 내야 되는데 5만 원만 내고 보험 가입이 됩니다. 그 나는 그 고주임을 위반하게 돼요. 근데 보험사는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알 방법이 없어. 이 사람이 제대로 얘기하지 않는 이상. 이렇게 되는 거. 이런 게 한두 가지겠습니까? 많겠습니까? 적겠어요? 많아요. 내가 봤을 때는 한 50% 이상은 좀 대부분 숨기고 숨기고 이렇게 갔을 거예요. 만약에 걸리면 어떻게? 자, 걸리면 어떻게 되냐? 볼까요? 뭐 올려. 어? 뭐 뭐라고? 올려야지. 올리는 게 맞죠? 자, 볼까요? 그 내용은 어떻게 되냐 그러면, 자, 이걸 고지의무라고 하는데, 밥부터 볼까요? 우리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자, 6조기 고지의무 위반의 효과입니다. 자, 뭐가 돼 있으면 계약이 해지가 되는 거고, 보험금은 부지급이 되는 거고, 입증 책임은 누가 했는지 보는 거고, 해지를 하라고 돼 있는데 해지를 못하는 사유도 있어요. 그 다음에 뭐 요 네 가지. 어떻게 계약 해지는 또 그래서 거짓말 했는 게 들통이 나면 어떻게 되냐고 계약 해지 당할 수 있고 보험금을 못 받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입증 책임은 누구한테 있는지 그 한번 볼 거고 근데 앞에는 해지하라고 돼 있는데 또 단서 조항이 있어가지고 해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한번 봅시다. 자, 1번 계약 해지될 수가 있어요.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손해 발생 여부에 관계없이 이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다. 아래 사항. 계약자, 피보험자, 그들의 대리인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서 계약 전 알릴 의무, 고지 의무였죠. 이걸 위반하고 그 의무가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리고 어떻게 해지한급금이나 이미 납부한 금액 중 큰 금액을 지급하게 돼. 계약을 해지하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보험료 그래도 낸 금액에 대해서는 해지한급금이나 그거 자기가 낸 금액 중에 큰 금액을 할 수 있다 하지만 대부분 해지한급금으로 끝나요. 근데 요즘 해지한급금 거의 없죠? 끝나는 거. 자, 두 번째. 보험사고가 발생한 후에 계약을 할 때에는 보험금 지급 책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고 이미 지급한 보험 금액도 반환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나 보험 계약자가 불고지, 부실고지의 된 중요 사항과 보험 사고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것을 증명할 때에는 보험금 지급한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지금 정리한 걸 한번 해볼까요? 고지 의무 위반을 했으면 해지 효과. 해지 효과 첫 번째는 뭐였어요? 계약을 어떻게 할 수 있다고?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어요. 계약을 해지하고 뭐 해지한급금을 주는 거예요. 그렇죠? 두 번째 효과는 보험금을 부지급하는. 그렇지. 보험금을 안 주는 거예요. 자, 이것도 예를 들어서 봅시다. 자, 지금은 뭐 여기는 뭐 건강한 사람, 건강하지 않은 사람 이렇게 했는데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여기 치우는 게. 자, 볼승이가 고혈압이 있어. 고혈압. 그래서 고혈압을 여기 고지하지 않았어요. 고지하지 않았어요. 그럼 고지하지 않았으니까 저 보험사는 볼승이가 건강한 사람을 알겠죠? 계약을 승낙해줬네? 승낙해줬어. 쭉 승낙딱 해줬어요. 그래서 이제 된 거야. 근데 보험사는 내가 고혈압을 고지의무 위반을 했는지 안 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맞아. 이렇게.
내가 고혈압으로 고지를 안 하고 보험 가입했다. 그럼 나는 그러면 이 고혈압을 청구해야 돼, 청구 안 해야 돼? 안 해야 되죠, 그쵸? 근데 울승이는 청구를 또 했어. 바보같이. 어? 그래서 나중에 여기 보험금 청구가 딱 된 거야. 근데 일승이가 보험금 청구를 받았어. 일승이 우리 형이에요. 일승이가 보험 청구를 딱 받아서 보니까 딱 승낙이 2021년 1월 1일 날 됐고 2021년 3월 2일 날 청구가 된 거야. 우리 고혈압 같은 경우는 만성질환이에요? 아니면 바로 생기는 거예요? 만성질환이에요. 그럼 일승이는 딱 보고, 자, 이게 1월 1일 날 가입하고 석 달 만에 저 고혈압이 오나? 올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 사람이 맞나? 그럼 이 사람 어떻게 돼야 되지? 그래서 우리가 한번 확인을 한번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외부 조사를 보낸다든지 외부 서베이 업체에다가 한번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럼 확인을 하면 그 사람이 탐문을 하는 거예요. 어딜 탐문해? 내 직장이나 내 집을 탐문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탐문을 하면 이제 그 치료 내역이 나오는 거죠. 치료 내역을 봤더니 올 쓰이는 고혈압으로 19년도부터 쭉 약을 계속 먹고 있었어요. 그럼 이렇게 걸리는 거예요. 같은 병원을 일부러 안 가면 될 수 있지. 그럴 수도 있죠. 내가 좀 용의주다 하면 다른 지역에 가서 병원을 간다거나 우리 동네가 서변동이니까 어디 달서구 어디 가가 계속 약을 처방받으면 모를 수 있지. 근데 그렇게 용의주도하진 않거든요. 일반 사람들이. 그러면 이렇게 걸리는 거야. 이렇게 걸려가지고 쭉 봤더니 그럼 고지의무 위반이 걸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1승인은 딱 보고 고지의무 위반 됐습니다. 이 계약 해지하겠습니다. 계약 해지를 하는. 그럼 해지하고 나는 이때 보험료 아까 10만 원씩 냈죠. 그렇죠? 10만 원 냈을 때 요 당시 해지한 금액 얼마인지를 보고 이제 보험사가 강제 해지시키는. 그래서 이제 해지금을 받는 거죠. 그리고 보험금은 어떻게 돼요? 지급돼야 안 돼요? 지급 안 하는 거예요. 결론 이렇게 나요. 좀 더 재수 없는 경우를 한번 살펴볼까요? 좀 더 재수 없는 경우. 자, 좀 더 재수 없는 경우인데, 난 고혈압으로 갔어. 근데 나는 이때 청구를 고혈압으로 한 게 아니고요. 다른 걸로 청구를 했어. 넘어져가지고 다리가 부상당한 거예요. 다리 골절. 다리 골절을 청구를 했어. 자, 그러면 고혈압이랑 다리 골절 아무 상관없잖아. 그쵸? 근데 청구를 했는데 진단서에 딱 보니까 다리 골절도 있고 고혈압이 같이 있는 그래서 의사들은 다 적거든요. 의사들은 내가 가면 어디 아프신 거 물어보잖아. 약 처방에 고혈압 좀 있습니다. 언제부터 약 먹었습니까? 19년부터 약 먹었습니까? 고혈압 그러면 여기다가 진단서에다가 골절하고 고혈압 19년부터 약 복용 이렇게 적어놔. 그럼 이렇게 걸리는 거야. 그러면 일승이는 보고 다리 골절은 알겠는데 고혈압 있어? 19년도부터 있어? 계약은 21년도부터인데 고지임 위반이네? 이래 돼. 자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해야 돼? 계약 해지도 살펴봐야 돼요. 보험금 부지급도 살펴봐야 되는데 보험금은 이건 둘째 치고 보험금 부지급은 어떻게 해야 돼요? 다리 골절은 보험금 줘야 돼 안 줘야 돼? 어? 다리 골절 줘야 돼 안 줘야 돼? 줘야 돼? 강국은 줘야 돼 말아야 돼? 줘야 돼요. 다리 골절 줘. 고혈압은 뭐 치료 내역이 없으니까 아예 그렇죠? 다리 골절 왜 줘야 되는지 옆에 여기 나와 있어요. 자, 2번 보험금의 부지급 나와 있는 거예요. 자, 봅시다. 보험사고가 발생한 후에 보험 계약을 해지할 때에는 보험자는 그 보험 금액을 지급할 책임이 없고 이미 발생한 지급한 보험금은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요거는 이 예를 들면 뭐냐 그러면 요건 아까 첫 번째 예를 들어보면
다리골절 말고 아까 그 고혈압으로 봤을 때. 고혈압으로 봤는데 이게 한 2022년도에 청구했어요. 2022년 3월 2일 날 청구했고 요 사이에 한번 고혈압으로 청구된 게 있어요. 뭐 2021년 뭐 한 10월 달쯤에. 근데 1승이가 이거를 미처 확인을 못하고 지급해버린 거야. 요때는 모르고 지급을 했고 나중에 보니까 이게 고지임 위반이 생각이 난 거야. 이거 좀 이상한데. 그래서 이때 나중에 살펴보니까 이게 이렇게 된 거야. 알게 된 거야. 그런 경우에는 그래서 이미 지급한 보험 금액은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이런 거. 이때 만약에 10만 원 지급했다 그러면 이거 내놔라 이렇게 할 수가 있어. 할 수가 있고 그러나 보험 계약자가 불고지 부실고지된 중요 사항과 고혈압과 사고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것을 증명할 때에는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이게 뭐냐 그러면 자 지금은 이 인과관계를 누가 다 확인했어요? 1승이가 다 확인한 거야. 보험사가 다 확인한 거야. 근데 1승이가 나한테 월승씨 자기는 이거 고지의무 위반이니까 나 보험금 못 줄 거야. 못 주겠어. 내가 다 확인해 볼까 이래. 나한테 통보를 했어. 안 주겠다고. 그리고 계약 해지할 거야. 근데 내가 그걸 딱 들어보니까 뭔 소리 해? 이 앞에 갖는 거는 고혈압이 아니야. 어? 나는 고혈압을 간 적이 없어. 뭐 착오가 있었나 봐. 다시 한번 확인해 봐. 그래서 내가 그래서 월승이 내가 병원에 가서 다 확인해 보니까 그게 진짜 착오였거든. 그걸 내가 입증을 하면 이건 없게 되는 거야. 그 관계가 없다는 것을 증명할 때에는 보험금 청구할 수 있고 이미 지급된 보험금 반환을 거절할 수가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고지의무 위반 사실과 보험사고와의 인과관계 부존재 점을 관한 입증 책임은 누구한테 있다고? 계약자한테 있다. 이해돼요? 그냥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하면 되게 쉬운 내용이에요. 별 어려운 내용 아니에요. 이해됐나요? 자, 그리고 아까 두 번째 예로 다시 들어가면 이건 고혈압을 하고 이게 다리골절로 갖다 치자. 이 다리골절로 갖다 치자. 그럼 이 다리골절 자, 다리골절은 지급한다 그렇죠? 고지의무 사항과 연관이 없으니까. 그 대신 계약은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계약은 보험금은 지급하지만 보증 위반 사실이 있으니까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어요. 이거를 이제 영어로만 부책 해지라는. 부책. 다리골절은 주지만 계약은 해지한다. 부책 해지. 이해돼요? 여유가 있어 보여. 근데 이거는 이렇게 한번 말하기 좀 불편하다. 그래요? 이런 거 부책 해지라. 이런 경우 되게 많아요. 되게 많아. 많아. 진짜 재수 없는 경우. 다리골절 됐는데, 그러니까, 뭐, 고혈압하고 그런 나이는 아니니까. 자, 입증 책임은 누구한테 있는지 한번 볼까요? 자, 입증 책임은 해지를 하는 사람은 누구한테 입증 책임이 있어요? 보험사한테 입증 책임이 있어요. 그렇죠? 맞죠? 내가 1승이가 월승이한테 해지를 시킬 거야 하니까 그 입증 책임은 1승이가 있어. 어떤 입증 책임? 고혈압에 대해서 고지의무 위반을 했다는 입증 책임은 1승이한테 있고 내가 그걸 받았어. 나한테.
받았으면 아 그래 맞아 내가 그 잘못한 거 맞아. 우리 정원이처럼 인수 안 해줬잖아요, 그쵸? 이거 정원이는 저번에 그 아까 뭐 폐혈증을 입원한 게 있어가지고 그 고지 안 하셨으니까 인수 거절할게요. 그 나한테 던진 거야. 그렇지? 그럼 그 입증 책임 자기네들이 했는 거였지. 입증한 거야. 근데 나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아 그래요 죄송합니다. 제가 좀 속였습니다. 이렇게 하고 넘어가면 끝이고 아니 무슨 소리에 정원이 그때 입원했는 게 폐혈증이 아니야. 그냥 단순 감기여서 다시 해줘. 그럼 난 입증 책임 그 폐혈증이 아니고 단순 감기라는 거 입증 책임은 누구한테 있어? 나한테 있어. 나는 그러면 파티마 병원 가가지고 진단서 끊어서 가야 되는 거지. 그때도 100일 지났으니까 애가 통통해. 근데 피를 뽑아야 된다 했는데 그 인턴인가? 레지던트가 왔는지 허벅지를 이제 난장판을 만들어 놓은 거야. 피 뽑아야 된다고. 그러니까 우리 마누라가 좀 기가 세거든요. 지금은 기가 많이 죽었지만 그때 난리가 나서 병원에 응급실이 난리가 난 거야. 엄마도 날뛰고 있고 아는 죽는다고 울고 불고 난리가 나.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가만 저 어디 데리고 가더라고. 저 좀 구석방으로 데리고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얼마나 또 찔렀는지 모르겠는데 무슨 피를 몇 뽑아왔더라고. 어? 강아지, 애기. 그치. 나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아무튼 그 응급실에서 한번 난리가 났어. 아무튼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 책 고지의무 위반은 이렇게 된다. 자, 고지의무 위반 제가 이게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정리를 다시 한번 할게요. 자, 아이고. 고객이 청약을 하고 이제 승낙을 한다. 승낙을 하면서 이제 중요한 사항을 알린다. 그게 이제 고지의무. 풀어서 얘기하면 계약 전 알릴 의무죠, 그렇죠? 계약 전 알릴 의무. 자, 계약 전에 알릴 의무는 뭐 쉽게 법원에서는 계약 전에 알릴 의무를 좀 풀어서 얘기하면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어떻게 정의하냐 그러면 보험사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어, 동일한 조건으로 인수하지 않았을 것이다. 않았을 것으로 사료되는 사항. 이해돼요? 그러니까 계약전 알릴 의무가 어떤 거냐 그러면 이제 보험사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아까 내가 얘기했던 월승이는 1억에 10만 원이었잖아요. 그렇죠? 내가 고혈압인 사실을 알았더라면 1억에 10만 원 이 조건으로 나를 인수하지 않았을 거라는 여러 가지 사항들 그런 것들을 말합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총체적으로 어떤 거냐 그러면 청약서에 청약 질문사항. 보험 가입하실 때 기억을 살짝 되듬어 보면 어, 병원 간 적 있습니까? 최근 3개월 이내에 병원 간 적 있습니까? 최근 1개월 이내에 입원한 적 있으면 그거 있잖아. 그게 중요한 항목이거든. 요 항목으로 그 대법원에서는 알고 있어. 그래서 이제 자, 이렇게 해서 고지의무를 우리가 지고 있어요. 그렇죠? 고지의무를 졌는데 고지의무를 위반했다 치자. 위반했어. 빨간색으로. 위반. 고지의무 위반을 했어. 첫 번째 효과는 뭐예요? 계약을 어떻게 한다고요? 계약을 해지.
기간도 나와 있어. 몇 개월 이내 해야 돼? 책이 안 나와. 30일. 1개월. 1개월. 1월이라고 요 1월. 뭐 이게 뭐 이제 법정 용어는 당일에 치느냐 안 치냐 그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언제부터 1월이냐? 그 보험사가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안 날로부터 1월이니까 그 1월 만약 1월 1일 날 알았다 치자. 1월 1일 날 1월 1일 날 알았으면 1월 1일을 치는 게 그게 유리해요? 안 치는 게 유리해요? 안 치는 게 유리해. 저 뒤로 한 칸 더 넘어가니까 다음 날부터 가는. 그러니까 그런 날짜도 되게 중요해요. 1월 이내로 이렇게. 자, 계약을 또 해지할 수가 있고, 두 번째는 보험금을 부지급할 수 있어요. 부지급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그럼 세 번째 입증 책임은 누구한테 있다고? 해지하겠다 하는 입증 책임은 보험사에 있는 거고, 내가 통보를 받았는데, 오케이, 수긍하면 그렇게 되면, 이거 아니야. 네가 잘못 알았어. 내가 다시 입증할게. 그 책임은 나한테 있는 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재수 없는 경우 생각하면, 고지 의무 위반, 계약 전 알리 의무 위반 사항과, 병원에 간 사항이 틀리다. 재수 없이 걸린 거다. 그러면 골절은 받겠지만, 고지 의무 위반 때문에, 고혈압에 대한 고지 의무 위반 때문에 그 계약은 어떻게 된다고? 해지를 해요. 이런 경우 되게 많아요. 우리가 옛날에는 저 처음에 입사했을 때는 지역별로예요, 지역별로. 그래서 저 대구에서는 대구 경북권만 다 받았어요. 근데 지금은 다 전국으로 나눠졌죠. 근데 전국은 안 하시면서 좀 특이한 게 뭐냐 그러면 저는 뭐 지역 이런 건 없습니다만 전라도에 농촌에 계신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청구가 되면 다 100% 이거예요. 다 고지입니다. 희한하게 또 아까처럼 재수없는 경우도 아니고 고혈압으로 가입하고 얼마 안 해서 다 고혈압으로 청구를 해요. 또 시골에 계신 분들이 그 연세가 다 있어요. 그렇죠? 그분들 다 그러면 100%다 조사 나가잖아. 조사 나가면 그 100%다 이거 고지입니다. 대부분 이렇게. 그래서 왜 그럴까? 그래서 저 광주나 이쪽에는 손해율이 되게 높거든요. 구라치는 사람도 하도 많아. 높으니까 되게 그쪽으로 잘 안 가려고 그래요. 힘드니까. 그 대신 한번 날 잡고 한번 분위기 잡고 저 한번 털었다 치면 그것처럼 완전 노다진 거예요. 보험조사 SIU들이 저 광주나 전라도 가가지고 있잖아요. 한 1, 2년 자리 잡고 한번 털었다 치면 저 완전 노다지. 좀 그냥 그것 때문에 그렇게 평소에는 한 1, 2년 놔뒀다가 있잖아요. 한 5년 정도 놔뒀다가 한 1, 2년 갖다 뒤엎어보고 뭐 이 칼을 같아요. 그런 경우죠. 그래서 이런 경우 이렇게 되는 경우가 이제 고지임 위반이고 그러면 근데 그 밑에 보험 계약이 체결된 때로부터 3년 이내. 지금 그거 하려고 해요. 자, 4번. 근데 우리 아까 해지한다고 해놨잖아요. 그렇죠? 근데 해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보험계약법은 고객한테 억지 유리하게 만들어놨다고 그랬죠? 해지를 하라고 해놨는데 단서조항이 그러나 단서조항이 있어요. 그러나 하면 단서조항이 뭐냐 그러면 어떻게? 안날로부터 1월이 경과됐거나 계약 체결 후 3년이 경과됐거나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2년이 경과됐을 때 이럴 때는 계약을 해지를 못해요.
자, 쉽게 얘기하면 자, 2021년 1월 1일 날 가입을 했어요. 자, 그리고 21년, 요때부터 고혈압으로 치료를 받았지. 계속 치료를 받았어. 이것도 15년부터. 15년 1월 1일부터 계속 고혈압으로 치료를 받았어요. 2023년 지금까지 6월까지. 자, 근데 나는 가입을 17년 1월 1일 날 가입했어. 1일 날 가입해가지고 계속 약은 먹고 있었죠, 그렇죠? 근데 이번 월승이는 똑똑해서 보험금 청구를 안 했어. 계속 안 하다가 2023년 근데 2023년 6월 15일 돼가지고 다리 골절이 됐 골절이 됐는데 진단서에 고혈압이 있네. 언제 15년부터 먹었다고? 이렇게 된 경우. 이렇게 됐으면 자, 우리 아까 배운 거에 의하면 다리 골절은 돈 줘요, 그쵸? 근데 고혈압은 고지의무 위반이니까 계약 해지해야 돼. 그런데 아까 단서조항이 어떻게? 계약 체결 후 3년이 경과된 거는 해지를 못해. 이 사람은 17년도 가입했으니까 2023년 해지를 못하는 3년이 지나갔어. 자, 또 하나.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2년이 경과됐을 때. 자, 그러면 이 사람은 잠깐만. 이게 19년 2월 1일, 19년 12월 1일. 자, 이렇게. 19년 2월 1일은 3년이 안 됐다, 그렇죠? 그러면 이때 사고가 났으면 보험금은 이제 다리 골절로 고혈압 갔으면 다리 골절은 주고 고혈압은 보증 위반에 해지를 해야 돼. 근데 이 사람이 두 번째 단서조항 보험금 지급 사유가 없고 2년이 경과됐으면 그 해지를 못한다 그랬으니까 17년부터 일단 2년 넘어갔죠. 요 사이에는 보험금 청구한 이력이 없어요, 이 친구는. 월승이는 청구 이력이 없다 치면 비록 3년은 안 됐지만 보험금 청구가 없고 2년 동안은 3년은 안 됐지만 2년 동안 보험금 지급 사유가 없고 2년 경과한 경우에 해당이 돼가지고 이것도 해지를 못하는. 말이 자꾸 헷갈리는데. 다시. 고혈압을 지금 해지를 못한다, 해지를. 다시요. 자, 이걸 색깔을 배정을 하죠. 19년도 2월 1일. 요때 다리 골절하고 고혈압으로 간 게 하나 있고. 자, 그러면 다리 골절은 지급하는 거야, 그쵸? 그리고 고혈압은 고지위반에 걸렸으니 해지를 해야 돼. 근데 17년 1월 1일부터 2월 1일까지 2년이 넘어갔잖아요, 그쵸? 두 번째 단소정이 뭐예요?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2년이 경과했으면 해지를 못하게 돼 있어. 이 사람은 월승에는 요 사이에 보험금 지급 사실이 하나도 없다 그러면 비록 3년은 안 넘어갔지만 2년이 넘어갔기 때문에 해지를 못하고 이거는 계속 유지가 됩니다. 근데 요 사이에 뭐 감기로 통원 진료 받아가지고 보험금 지급받은 사실이 있다. 그러면 요것도 해지가 돼야 돼요. 그래서 단서조항이 고주의무 위반 사실이 있으면 해지를 해야 되는데 해지 못하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어. 어떤 경우? 계약 체결일로부터 몇 년 지났을 때? 3년 지났을 때. 그리고 2년 지났을 때에도 해지를 못하는데 2년 그때는 어떤 거?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2년이 경과됐을 때는 해지를 못한다. 이런 경우도 많아요. 근데 이거 모르고 있으면 진짜 헛일하는 거야. 근데 선생님 보십시오. 만약 이렇게 돼 있을 거라 진짜.
진짜 17년도에 가입하고 23년도 이럴 때 진짜. 근데 이거 모르고 선생님 다리골절은 지급하겠지만 저 고혈압 때문에 계약 해지해야 되겠는데 이런 소리 하고 있으면 어떤 소리 듣겠어요? 욕먹어 욕먹어. 이 사람은 그걸 알고 욕하는 게 아니라 고혈압 그 언제적 얘기를 이제 하고 있냐 이 칸 그래서 욕한다. 자, 여러분들은 이 사실을 알고 있으면 아 고객님 다리골절은 저희가 지급하겠지만 이 고혈압은 옛날부터 있으신 거기 때문에 저희 보상이 안 돼요. 그렇게 얘기해줘요. 근데 고혈압 청구할 수도 있거든요. 이 사람. 고지 위반 사실을 까먹고. 그러니까 그런 경우 그래서 더 단서 조항이 여기 이제 해지할 수 없는 경우가 거기에 해당돼요. 자, 다섯 번째가 고지 위반 계약 해지권의 제척 기간. 고지 위반이 발견된 경우 보험회사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기간은 안날로부터 1개월 이내, 그리고 보험 계약이 체결일로부터 3년 이내, 그리고 책임 개시일로부터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2년이 경과했거나 진사받은 경우 1년 경과했을 때는 보험 계약을 해지하지 못한다. 진사라는 거는 뭐냐 그러면 보험 이렇게 청약했을 때 이렇게 청약하잖아요. 청약했을 때는 그냥 이 고지 의무 위반만 하잖아요. 보험사는 할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내가 고지를 제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를 모르겠지만 청약서에 그 내용만 보는데 딱 보니까 내가 나이도 좀 있고 키는 딱 짜리만한데 몸무게 150kg 나간다 하고 이렇게 하면 저 사람 무조건 좀 지병이 좀 있을 것 같아. 그런 보험사에서 내한테 간호사를 소속된 간호사 소속됐거나 뭐 외부 위임을 했거나 간호사를 보는 그 사람이 나한테 와가지고 피도 뽑아가고 문답서도 좀 정확하게 적어서 가져가. 그래서 그 결과를 가지고 이제 승낙 여부를 다시 결정하는 그걸 이제 진사계약이에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진사계약은 어떨 때 아까 보험금 지급 사유가 없고 2년 지나면 계약 못한다 그랬지만 진사계약은 1년만 지나도 계약을 못해요. 그 계약 해지를 못해요. 이해했어요? 자, 그리고 보험계약은 아까도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에게 억수로 유리하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보험계약 내용을 변경할 때에도 보험계약자한테 불리하게 변경을 못하게 돼 있어요. 불이익 변경 금지의 원칙이 있기 때문에 불이익하게 변경을 하면 그 계약은 무효예요. 그렇지만 자, 아까 3년이란 그 계약 체결 이후 3년이란 그거 3년 동안 지나가면 못한다는 얘기가 3법 665조에 나와 있고, 그리고 요거는 3법 이 법의 상법에 나와 있는 거고, 요거는 상법에 나와 있는 거고요. 이건 법이에요, 법. 근데 요거는 법은 아니에요. 이건 약관 내용, 약관. 근데 약관 내용인데 고객한테 불리하게 변경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 유효한 거예요. 만약에 이거 약관의 내용을 뭐 4년, 1년 더 늘렸다, 약관. 임의로. 하면 법보다 불리하잖아요. 그렇죠? 3년만 지나면 해지 안 당하는데, 그거를 마음대로 4년으로 1년 더 늘려놨어. 그럼 약관을 고객한테 불이익하게 변경했기 때문에, 그거는 대법원에서는 무효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약관의 그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4년을 했으면 불이익하게 변경됐기 때문에 안 되겠지만 2년이라는 거는 고의가 더 유리하게 변경된 거니까 유효한 거예요. 이해됐나요? 10분만 쉬고 통지 의무할게요. 마무리 이거 끕시다.